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있는 서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갖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님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녀님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테레사 수녀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수녀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한 이야기는 저는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수녀님이 들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하나님도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수녀님의 이야기는 들음으로 해 가지고 마음을 느끼는 것을 의사소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한자는 뭘까요?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 옆에 보면 이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들을 청자를 갖다가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낫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귀자, 임금왕, 열십자, 눈목, 하나일, 마음심.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된 글자가 들을 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감적 경청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듣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날 때 언제 화가 나요?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죠. 그 무시를 당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되죠.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듣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무시를 했을 때는 0%입니다. 듣는 척 했을 때는 대략 10%. 가정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안 듣더니 뭐 사줄까 하면 네, 알겠어요 할 때요. 이게 한 30%에 해당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할 때 대략 50에서 6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적으로 했을 때는 9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이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감적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있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세가 드신 분이 나 이제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 예,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공감적 경청은 아니겠죠. 그 사람은 뭐예요? 오래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청을 할 경우에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갖다 보면서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손이나 다리를 꽂지도 않고 또 약간 사람들에게 상체를 갖다 기울여 가지고 좀 친근한 자세. 눈은 어떻게 해요? 아이 컨택트요. 눈은 잘 마주쳐야 되겠죠. 그리고 편안하면서 서로가 온화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눈과 고개와 몸을 갖다가 같이 합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경청의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한번 봐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모른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 화면을 보면서요,
제 이야기는 별로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7%요. 소리요. 청각적 이미지, 목소리나 발음이나 억양, 액센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38%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각적 이미지예요. 용모나 표정 그리고 제스처가 55%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용모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앞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공감적 경청의 기술을 보자면 일단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해하려는 마음.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다 마음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와 존중,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용과 인정을 해주고 또 이러한 자세는 성실한 자세가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고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 능력을 갖다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내가 잘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줘라. 어텐션요. 바라보고 듣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따라해주고 또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라는 것들 또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확성을 위해서 좀 더 요약을 갖다 해주는 것들 무조건적으로 길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질문을 할 경우에는 폐쇄적인 질문이 아닌 개방적인 질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가 질문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피하고 이러한 말을 갖다가 상가해 주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생활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말 자르지 않기. 나이가 들게 되면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잘 자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7대3의 원리에 있어서 3은 내가 이야기하고 사실은 7은 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자르기로 들어가요. 나이가 들면 더 그럽니다. 왜 그럴까를 이야기해 봤더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혹시나 까먹을까봐, 망각할까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자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관심을 유지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랬어. 속상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디 한번 이야기 들어봐.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인데? 이렇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주면 어때요?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가나 조언, 충고를 갖다 하는데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다짜고짜로 평가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어때요? 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을 갖다 보는 거는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여러분들 자손들도 바로 평가를 받는 거는 싫어할 겁니다. 네 번째, 표현하기 방법입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눈을 마주 보거나 또 말로 그랬어, 알씨, 아이, 어그리 이런 것처럼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의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 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1, 2, 3 대화법 활용하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1, 2, 3 대화법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1은 내가 1분 동안 이야기하고 2는 2분 동안 들어주고 그러면 3은 뭘까요? 설마 3은 3분 동안 생각하기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죠? 여기 있는 3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3번 끄덕여주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번째로 이제 1, 2, 3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번째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때요? 이야기를 갖다 하고 나서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러면 어떨까? 라고 하는 피드백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단 잘 들어주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실수하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 언어를 갖다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어를 갖다 쓸 때는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갖다 쓸 경우에는 전문적인 집단에서 써야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용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렵게 이야기하는 건 없겠죠? 네. 자,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8번째,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앞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감정의 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앞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간의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감정도 좋아지고 서로 호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 감정도 억제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평정은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한 3초 동안 참아라.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진다. 무엇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참을성 있는 것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오래 간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함께 가면 빠르지는 못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교육이 돼야 될까요? 저는 함께 오래 가는 그러한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 하면 민주시민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민주시민, 민주도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